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힐러리 클린턴의 이메일 스캔들에 대한 FBI의 재수사 방침으로 대선 판세가 역전됐습니다. 클린턴과 트럼프의 지지율은 2%로 좁혀지다 급기야 트럼프가 처음으로 앞서고 있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공개된 ABC 방송과 워싱턴 포스트의 추적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는 46%를 기록해 45%를 얻은 클린턴에 1%포인트 앞섰습니다. 지난달 30일 공개된 이 두 매체의 공동 여론조사에서는 클린턴이 트럼프를 46%대 45%로 앞섰으나 이틀 만에 판세가 역전됐습니다. 여론조사에서 트럼프가 클린턴을 제친 것은 지난 5월 이후 처음입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불과 약 열흘 전 12%포인트까지 벌어졌던 두 사람의 지지율 격차는 29일 2%포인트까지 줄어들었으며 30일 조사 때부터 더 좁혀지더니 결국 순위가 뒤바뀌었습니다. 레드웍 스트래티지의 여론조사에서도 클린턴과 트럼프의 지지율은 각각 37.1%, 36.6%로 나와 격차가 0.5%포인트에 불과했습니다. 보름 전 조사 때 지지율 격차는 3%포인트로 클린턴이 앞섰습니다. 이처럼 판세가 급변한 것은 제임스 코미 FBI 국장이 클린턴의 이메일에 대해 재수사 의사를 밝힌 영향으로 보입니다. 11월 8일 본선거를 앞두고 잉글로드 클립스 시의원 선거전이 치열합니다. 민주당 측에서 공화당 정권의 공약 불이행 등 실정을 꼬집자 공화당에서는 반박 기자회견을 여는 등 치열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보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제 한 주를 앞둔 본선거. 잉글로드 클립스시에선 민주공화 양당의 대결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포문을 먼저 연 쪽은 민주당. 지난주 잉글로드 클립스 민주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공화당 소속인 현 시장과 시의원들의 공약 불이행과 실정을 비판했습니다. 들리더라고요. 근데 사실 아니에요.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저희는 그 몇 년 전에 그 그걸 스터디를 했는데 26명 내지 28명까지는 저희가 있어야지 이게 돌아가요. 폴리스 디파트먼이. 왜 그러냐면은 경찰 그 시프트가 8시간이거든요. 민주당은 공화당 측이 주민세를 평균 $25 인하했다는 발표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세금을 낮추지 않았고 숨겨진 예산이 있다고 주장했으며 경찰 인력 감소 정책 때문에 치안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경찰이 아시아계에게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했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잉글로드 클립스 시장을 비롯한 공화당은 어제 대응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측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이미 아까도 질문이 나왔지만은 캠페인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저한테 컴플레인을 했습니다. 여기 한인분의 자제가 바로 정확하게 이 케이스를 매치되는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공화당 측은 타운회의 기록과 녹취록, 인종차별에 대한 민원 등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들은 이미 충분하다며 민주당 측의 주장을 네거티브 선거 전략으로 일축했습니다. 한편 이번 본선거에서 잉글로드 클립스에선 민주당 엘렌박 마이크 카치노버 후보와 공화당 눈지오 콘살로 현 시의원, 중국계 윌리엄 우 후보가 엎치락 뒤치락 접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채널 K 뉴스 이보현입니다. 뉴욕시 정부 산하 기관들의 양식의 기임란이 보다 세분화됩니다. 인종 항목에서는 아시안으로만 구분됐었으나 앞으로 한인, 중국인 등으로 세분화됩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31일 자료정보 공정조례안 3개에 서명했습니다. 자료정보 공정조례안은 시정부 산하기관들의 설문조사나 각종 서비스 신청서에 성별, 국적, 인종, 언어 등을 세분화해 기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중 조례안 251A와 551A는 소셜서비스국, 아동서비스국, 홈레스 서비스국, 노인국, 청소년 커뮤니티 개발국, 교육국 등 뉴욕시 산하기관 등이 서비스 이용자들의 통계를 수집할 때 언어와 민족 항목에 뉴욕시에서 가장 많은 민족과 언어 30개를 제시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아시안으로만 구분되던 인종이 한인, 중국인, 베트남인 등으로 세분화됩니다. 조례안 552A는
뉴욕시 기관들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성별을 남녀뿐 아니라 자신이 정의하는 성별에 따라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들 조례안은 180일 이후 시행에 들어가게 되고 시 기관들이 수집한 서비스 이용자들의 데이터는 웹사이트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뉴욕주 난방 지원 프로그램 신청 대행 서비스가 실시됩니다. 1년에 $650의 난방비와 최대 $3,000의 난방 장비 교체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론킴 뉴욕주 하원 의원이 내일부터 저소득층을 위한 뉴욕주 난방비 지원 프로그램 신청 대행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난방비 지원 프로그램 신청 대행 서비스는 내년 3월까지 이어집니다. 난방비 지원 프로그램은 수입 기준에 맞는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난방비를 보조해주는 프로그램으로 1년에 최대 $650의 난방비와 최대 $3,000의 난방장치 교체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난방비 지원 프로그램에 자격이 되는 한인은 론킴 의원 플러싱 사무실에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 방문해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난방비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는 소득의 상한선은 1인 기준 월 총수입이 $2,300, 2인 $3,007, 3인의 경우 $3,715이며 4인이면 $4,423 등입니다. 신청인들은 사전 예약이 필요하고 준비 서류는 렌트에 난방비가 포함됐다는 건물주의 편지, 지난 4주간의 수입 명세서, 은행 계좌, 그리고 아이디 복사본 등입니다. 론킴 의원은 한인들이 연방정부의 도움을 최대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뉴욕 한인 봉사센터가 43주년 연례 만찬 개최를 알렸습니다. 이번 만찬은 고귀한 정신 받들어를 주제로 KCS는 다양한 분야에서 한인사회에 공헌한 1세대 한인들의 정신을 기리며 다음 세대에 전하는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보연 기자입니다. 고귀한 정신 받들어 43주년 뉴욕 한인봉사센터 KCS 갈라의 주제입니다. 동포사회를 위해 봉사해온 뉴욕 한인봉사센터 KCS가 오는 18일 뉴욕 맨해튼 메트로폴리탄 파빌리온에서 연례 만찬을 열고 그간 한인들을 위해 힘써온 1세대 한인들의 노고와 정신을 기리고 2세, 3세들에게 전하는 시간을 준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또 정말 저희가 기리고 또 2세들도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열심히 한인사회에 조금 더 희망찬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나아가자. 올해 KCS 연례만찬 수상자는 비전상의 고 안휘일 보고파 그룹 회장, 봉사상의 윤영재 KCS 100년 기획위원 회장으로 2명입니다. 김광석 KCS 회장은 올해 회관 확대 이전을 위해 애쓴 공적과 정신을 기리기 위해 수상자를 선정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금년에는 그 팀이 Building Our Legacy 해서 이제 그 커뮤니티에서 정말 수고하신 분들 뽑다 보니까 딱 2분을 제가 선정을 했어요. 만찬 기조 연설자로는 데이비드 패터슨 뉴욕주 전 주지사가 나서고 한국에서 기부천사로 잘 알려진 연예인 션 씨가 특별 초대 손님으로 함께할 예정입니다. 채널 K 뉴스 이보현입니다. 뉴욕시 스쿨버스가 가까스로 파업을 면하게 됐습니다. 재계약 협상 내용에 노조 양측이 만족할 만한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시장실은 31일 오후 10시 20분 퀸즈와 브루클린, 스테이튼-아일랜드의 스쿨버스 운전기사와 직원 등 900여 명이 속해 있는 팀스터스 로컬 553과 회사 측, 조페스 트랜스포테이션 그리고 Y&M 트랜짓이 재계약 협상을 타결했다고 전했습니다. 노조가 파업을 결의한 지 나흘 만에 그리고 파업 시작을 1시간 40분가량 남겨놓은 시점에서 극적으로 타결된 것입니다. 이날 재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서 노조 측은 회사 측이 일방적으로 5일의 유급 공휴일을 폐지했을 뿐 아니라 직원들이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 분담률도 높았다며 회사 측이 재계약 내용을 바꾸지 않을 경우 파업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만일 이날 자정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을 경우 당장 오늘부터 600개의 스쿨버스를 이용하는 공립 사립학교 학생 14,500여 명의 학생들의 피해가 예상됐었습니다.
팀스터스 로컬 553 측은 A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재계약 협상 내용에 양측 모두 만족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피해를 대비해 비상체제에 돌입했던 교육국은 스쿨버스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계속해서 안전하고 편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인 밀집타운을 포함해 뉴저지주 버겐 카운티 타운 정부의 주택 가치 산정 업데이트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산세 과다 책정 또는 주택 가치 상승에도 여전히 낮은 세금을 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1일 레코드가 지난 2015년 뉴저지주 주택 거래 내역 7만여 건을 분석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버겐 카운티 상당수 타운에서 주택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재산세가 과다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산세는 주택의 가치에 따라 매겨지는데 낮은 가치의 주택은 가격이 떨어진 이후 예전 가치로 회복되지 않고 있음에도 타운 정부의 주택 가치 산정 업데이트가 늦어 높은 세금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버겐과 패세이 카운티의 총 77개 타운 중 67개 타운에서 25%인 주택이 실제 가치보다 높은 재산세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비싸게 매매되는 인기 주택의 경우 가파르게 상승한 가치만큼 재산세도 높아져야 하는데 정부의 가치평가 산정이 이를 따라가지 못해 낮은 세금을 내고 있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과다 책정 현상은 한인 밀집 타운도 예외가 아니어서 크레스킬, 에지워터 등은 타운 내 주택 중 15% 이상이 재산세 과다 책정 지역으로 꼽혔습니다. 레오니아 데마레스트, 리버엣지 등도 전체의 10에서 15%가 재산세 과다 책정 주택으로 나타났습니다. 팰리세이즈 파크와 포틀리도 전체 주택의 5에서 10%가 실제 가치에 비해 재산세를 많이 내는 주택으로 나타났습니다. 뱅크 오브 호흡이 지난달부터 새 광고 캠페인으로 희망과 소통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번 캠페인에는 케빈 킴 행장이 직접 등장해 뱅크 오브 호흡의 가치와 약속을 잘 담았다는 평가를 받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통합의 메시지를 담은 캠페인으로 화제를 모았던 뱅크 오브 호흡이 최근 두 번째 광고 캠페인을 통해 새로운 은행의 가치와 약속을 소통이라는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고는 모두 3편으로 비즈니스맨의 현장 질문으로 시작하는 뱅커 편, 영어로 묻는 한인 2세의 질문에 답하는 엑스퍼트 편, 큰 은행과 한인은행의 연관성을 말해주는 네이버스 편 등을 통해 고객들이 모두 궁금해하지만 쉽게 꺼내기 힘든 실제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캠페인의 특징 중 하나는 모델. 뱅크 오브 홉 측은 케빈 킴 행장이 직접 등장해 고객과 대화를 통해 메시지를 던지는 형식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전문 모델이 나오는 식상한 광고가 아니라 회사 대표가 출연해 뻔한 이야기는 빼고 새로운 메시지를 전달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특징은 광고 형식입니다. 광고가 끝날 때 다음 편을 예고하는 트레일러 형식이 섞여 있어 고객의 궁금증을 유발하고 세 편이 한 편처럼 연결됩니다. 뱅크 오브 홉은 앞으로도 고객을 위한 희망의 이야기가 잘 전달되도록 창의적인 캠페인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인근 한 법원 앞에서 흉기로 여성을 찌른 한 남성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총에 맞아 제압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오늘 오후 12시 30분쯤 LA 인근 체스워스 법원 앞에서 한 남성이 흉기로 여성을 찔렀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뒤 총격을 가한 끝에 용의자를 제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당시 목격자에 따르면 용의자의 칼에 찔려 부상을 당한 여성은 많은 양의 피를 흘린 채 구급대원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부상을 당한 여성과 경찰의 총을 맞은 용의자는 인근 놀스리지 병원 메디컬 센터로 후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부상 정도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오늘 사건으로 일시 폐쇄됐던 체스워스 법원은 내일부터 다시 정상 운영될 예정입니다. 최근 마약성 진통제 과다 복용으로 응급실을 찾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일 의과대학 연구진은 지난 1997년부터 15년간 응급실을 찾은 환자들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이 가운데 1살부터 19살까지의 아동과 청년층에서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 약물 오남용으로 인한 응급 환자가 165%나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기간 15살부터 19살까지의 10대 청소년 사이에서 마약성 진통제 일종인 옥시코돈에 대한 부작용으로 응급실을 찾은 경우도 161%나 증가했으며 이와 같은 마약성 진통제의 부작용으로 인한 자해나 자살 시도를 한 경우도 140%나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어 연구진은 마약성 진통제뿐만 아니라 헤로인 중독 역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월드 리포트입니다. 요즘 시간이 멈춰버린 곳이 있습니다. 깊은 슬픔에 빠진 태국 이야기인데요. 국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던 국왕의 서거 이후 전국을 휩쓰는 애도의 물결에 관광객들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태국 푸미폰 국왕의 서거 소식이 알려지자 충격과 슬픔을 주체하지 못한 시민들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อยากตายตามท่านไปเลยอะรักท่านจนไม่รู้จะบอกว่ายังไง 정부는 앞으로 1년간을 애도 기간으로 선포하고 30일 동안은 축제와 오락행위도 금지했습니다. TV는 흑백 화면으로 도배됐고 시장에선 상복이 동나 일부 시민들은 손수 옷을 검은색으로 염색해 입기도 했습니다. ตั้งใจกันแล้วว่าจะถึงปีนึงอะค่ะจะไว้ทุกถึงปีเลยค่ะก็เลยหาซื้อเสื้อด้วยพอดีรับราชการ 거리엔 문을 닫은 상점이 많아 관광지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한산합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조금이라도 왕실을 비판했다간 집단 공격을 받기 일쑤입니다. 한 여성은 SNS에 왕가를 폄훼하는 글을 올려 공분을 샀다가 결국 거리로 끌려 나와 국왕 초상화 앞에 무릎을 꿇고 조문해야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관광객들은 현지인들 앞에서 행동이 조심스럽고 신경이 쓰입니다. Well, we don't know if there's something we cannot do. So if that applies, then yes, then we would be confused about it. 모처럼의 휴가를 망쳤다며 울상인 관광객들도 있습니다. I would like to have a beer at 5 o'clock p.m., but it didn't work out. So... 관광업이 위축될 분위기에 몰리자 태국 정부는 관광객들이 해변에서 검은 옷을 입을 필요는 없고 주점도 영업을 할 수 있다며 적극 해명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각종 축제가 줄줄이 취소되는 등 관광지 분위기를 즐기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서 태국은 당분간 국왕 서거에 따른 슬픔과 함께 경제에 대한 우려까지 떠안게 됐습니다. 월드리포트 문소연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 한인회가 오늘부터 12월 12일까지 2016 올해의 한인상 수상자 선정을 위한 후보자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 기준은 한인사회의 남다른 희생정신과 봉사활동으로 사회적 귀감이 된 자, 또 한인들의 주류사회 진출에 기여한 자, 한인사회 발전에 공로가 있는 미국계 인사 등입니다. 추천을 원하는 한인들은 추천서 한 부와 주요 활동 경력사항 한 부를 한인회로 보내면 됩니다. 새생명재단이 만성 유가종병을 앓고 있는 엘리 김의 소식을 전하며 많은 한인들의 관심과 골수 기증을 당부했습니다. 영국 런던에 살고 있는 한인 2세 부부의 둘째 아들인 엘리는 현재 만 2세로 희귀병 만성 유가종병을 앓고 있습니다. 만성 유가종병은 신생아 20에서 30만 명 중 1명꼴로 나타나는 질병입니다. 유일한 치료 방법은 건강한 사람의 골수에서 혈액을 만드는 조혈모 세포를 이식받는 것입니다. 뉴욕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11월 8일 실시되는 대통령과 연방 뉴욕주 상하원 본선거에서 한인들에게 도움을 줄 한국어 통역관을 모집합니다. 18살 이상 영주권자로 뉴욕시 거주자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 한국어와 영어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통역관은 선거일 당일 오전 5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근무하며 하루 일당은 $200를 받게 됩니다. 뉴저지 주의회가 최근 통과시킨 광고성 텍스트 전송 금지 법안에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가 서명을 마치고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법안은 각종 스팸 문자 공해로부터 주민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취지로 휴대폰이나 가정용 전화 등의 광고성 텍스트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광고성 텍스트 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전송하다 적발될 경우 첫 번째 적발 때 $500의 벌금이 부과되고 두 번째부터는 $1,0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음은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69도, 섭씨 21도, 밤 최저 기온 57도, 섭씨 14도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흐리고 포근하겠지만 지역에 따라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도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다시 맑은 하늘을 되찾겠지만 바람이 불면서 쌀쌀하겠습니다. 토요일은 간간히 흐리면서 약간의 바람이 불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